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백정희님의 탕난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탕난. 봉사 까금지 기기제 산짐승을 어쩌고 지킨대야. 두 발목땡이 세 줄로 깡깡 묶어서 가둬 놀라면 몰라도 달고새끼 맨키로 지발로 지가 싸질러 나가는디 어떤 위인인들 당해내기나 허겄냐. 알았단께요. 제발 덕분에 또 시잘데기 없이 그년 찾니라고 시내 고사치랑 고사 깔고 댕김 싫어 헛짓거리 잠 말고 싸게 싸게 갔다 오그라이. 순덕은 삼계탕용 닭을 트럭에 싣고 시내 식당으로 배달 나가는 아들을 향해 당부를 한다. 아들은 대답 대신 불뚝심지로 가속 페달을 콱 밟더니 붕 소리를 내며 내닫는다. 오늘도 순덕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주검이 떠나고 있다. 그 흔적이 순덕의 몸빼며 위도새 피 얼룩으로 남아 검붉게 시든 동백꽃잎을 뿌려놓은 듯하다. 순덕은 자신이 하던 일을 요즘 들어 아들이 제법 한몫해주어 한결 수월해졌다. 한때 아들 놈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어머니 어머니 하며 온갖 애교를 떨어대던 소애년 생각이 나서 가슴패기에 불이 인다. 멍헐령 같으니 입에 쇠같이 살살 녹일 때는 언제고. 닭장 주변에 듬성듬성 늘어선 갈대 사이로 멀어져가는 트럭 꽁무니를 눈꽃으로 쫓다가 수탉을 꽁무니에 달고 있는 점박이 씨암탉을 발견한다. 순덕은 못 볼 것을 본 듯 눈을 흘기고는 코를 팽 풀어 몸빼에 쓱쓱 문지르고 돌아선다. 해지기 전에 닭장을 돌며 계란을 주려면 허리 펼 새가 없다. 순덕은 머리에 빗두름 걸쳐진 수건을 고쳐 쓰고는 닭장 안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바구니 하나를 집어든다. 이를 줄어 들어가면 고물고물 모여드는 닭들로 가득 찼던 닭장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 그 많은 닭들이 꾹꾹거리던 닭장 한 동이 온통 자질구레한 물건들만 뒹구는 헛간으로 변해 횡하니 찬바람만 돈다. 수입 닭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를 줄인 탓이다. 토종닭 시세가 하락해 여름 내 헐값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역한 냄새가 훅 끼친다. 바구니를 들고 나오다 닭장 옆에 수북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는 수백 마리의 주검에 눈이 간다. 윙윙거리는 18이 떼와 구더기 떼가 닭털 사이를 비집고 들락거리며 그 주검들을 파먹고 있다. 육회와 삼계탕용으로 팔려나가야 할 토종닭들이 제때 처분이 안 돼 지난 장마철에 쓰러지고 더위와 돌림병으로도 쓰러졌다. 가격이 싼 수입닭을 쓰느라 오래된 단골 식당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사료값은 치솟는데 닭값은 떨어지기만 하는 데다 상환해야 할 농협빚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해진다. 순덕은 주검이 썩는 역한 냄새에 잔뜩 찌푸린 얼굴을 들어 닭장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로 시름 없이 눈길을 보낸다. 노란 은행잎에 내려앉은 아침 햇살로 눈이 시리다. 지난 봄 읍내에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파헤쳐 버려지는 생명이 아까워 옮겨다 심어놓은 것이 이젠 제법 뿌리를 내려 열매까지 달고 있다. 은행나무 주변으로 빙빙 돌아가며 심어놓은 제비콩도 보라색 열매를 숭울숭울 매달고 덩굴 손을 한없이 뻗어 은행나무를 다부지게 감아쥐고 중동까지 너울너울 타고 올라가 있다. 그 가느다란 줄기마다 열매를 오달지게 매달고 나무 우둥지를 지나 하늘까지도 날아오를 기세다. 번식을 위해 억척스레 매달려 있는 생명력이다. 콩열매만으로는 한여름철로 느껴진다. 무한정으로 열릴 듯 콩숭어리 사이사이 핀 보라색 꽃송이에 눈이 환해진다. 왕성한 생명력을 앞으로도 한참이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소해년의 몸속에서 뻗어나오는 불같은 기운도 덩굴손처럼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은행나무에서 눈길을 돌리며 된 숨을 내지른다.
멀리 수평선에서 몰고 온 파도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농장 앞 모래톱에 와서 세차게 부딪히며 부서진다. 부서진 파도에 밀려온 바닷바람이 단숨에 닭장에까지 달려든다. 그 바람에 농장 주변으로 이 빠진 듯 서 있는 마른 갈대가 오스스 몸을 떨며 우우 운다. 간척지로 변한 지 오래건만 뿌리에서는 해마다 낭창낭창한 갈대가 돋아나 하느작거리는 걸로 보아 이곳이 한때 바다였음을 짐작해 한다. 계란을 주우러 닭장 쪽으로 내딛는 순덕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닭장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회백색 바탕에 흑색 얼룩무늬가 있는 플리머스룩 점박이 씨암탉이 포르르 갈대밭 쪽으로 달아난다. 굵고 좋은 알을 잘 낳아주는 아끼는 놈이다. 점박이 씨암탉보다 몇 발짝 앞서 서 있는 수탉을 보니 어제 그 놈이 아니다. 어제 놈은 붉은 볕이 철렁하니 양쪽으로 늘어지고 해끔한 흰 털을 가진 레그혼이었는데 저놈은 몸통에 털이 불같이 새빨갛고 검정색 꽁지가 꼿꼿하니 쭉 뻗은 뉴햄프셔다. 사루를 주려고 닭장에 들어가거나 닭똥을 치우러 들어갈 때면 놈들은 열린 문 사이로 잽싸게도 뛰쳐나간다. 발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끼리끼리 도망을 치는 통에 당해볼 재간이 없다. 도르래 바퀴가 달려있는 문이어서 닫는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건만은 염탄질에 이골이 난 놈들은 문 열리기가 바쁘게 번번이 탈출에 성공한다. 오늘 아침에도 먹이를 주려고 문을 열자마자 점박이 씨암탉이 갈퀴발을 힘껏 벌려 수탉을 꽁무니에 달고 포르르 날듯이 도망치는 바람에 잡을 겨를이 없었다. 산짐승을 어쩌고 지키겠는가마는 내년이나 그년이나 어째 그리 빼다 박은 겁맹이로 타겠을꼬나. 순덕은 속갯말을 구시렁거리며 점박이 씨암탉을 향해 눈을 흘긴다. 점박이 씨암탉은 시도 때도 없이 짝을 바꿔가며 새로운 수놈들을 안팡진 공둥이에 달고 다닌다. 발모가지를 묶어놓기 전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렇다고 산짐승을 묶어놓고 일일이 입에다 먹이를 먹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박이가 들어올 때까지 문을 한없이 열어놓을 수만도 없다. 그랬다가는 다른 닭들이 뛰쳐나와 꼬꼬댁거리며 집 안팎을 온통 들쑤셔 놓은 땅벌집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래도 해질 때가 되면 온데를 헤집고 다니다가도 어김없이 닭장 앞으로 되돌아오니 그만한 게 다행이다 싶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수놈을 궁둥이에 달고 다니는 점박이 씨암탉을 보자 순덕은 슬며시 가슴 밑바닥에 눌러놓았던 부하가 치솟는다. 혁이를 낳자마자 무거운 짐을 부려놓은 듯 헤헤거리며 돈을 타내 값비싼 명품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치장을 하고 궁둥이를 까불대며 밖으로만 나돌던 소해년이 떠올라서다. 닭장 주변으로는 점박이 씨암탉이 아무렇게나 내질러 놓은 계란이 몇 뒹굴고 있다. 순덕은 허리를 굽혀 발밑에 뒹구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점박이 씨암탉을 향해 힘껏 던진다. 허워! 콱 뒤져 물어라. 저 연병을 놈의 달구 새끼. 어찌 저리도 영락없이 그년을 타겠을끄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디든지 꼭 저렇고 똘 것이 하나씩 끼었단께. 좋은 닭장 놔두고 먼 지랄 맞는다고 꼭 나댕김 싫어 여그다 저그다 알을 질질 싸지르고 자빠졌냐. 이 미친년아. 콱 모가지를 삐뚤어서 잡아먹기 전에 얼른 닭장으로 못 들어가냐? 순덕은 연거푸 점박이 씨암탉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돌멩이를 집어던진다. 씨암탉이 똥줄이 빠져라 궁둥이를 실룩거리며 갈대 사이로 숨어든다. 여그저그 갈고 댕김 싫어 퍼먹을 것이라고 생긴 것은 오만 잡단 것을 다 주워 처먹어서 저놈의 궁둥짝 좀 보소. 뒤틀뒤틀 하는 것이 꼭 안반 짱맹이로 그년을 쏙 빼다 박았단께. 아주 똑같아 불어. 순덕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씨를 받아 새끼를 까야 할 점박이 씨암탉 쫓는 일을 포기한 채
홧김에 집어든 돌멩이를 내버리고 닭장 문 쪽으로 걸어간다. 앙! 엄마! 할머니! 안방에 잠들어 있던 혁이의 울음소리가 와크르르 질그릇 깨지듯 순덕의 발목을 붙잡는다. 아침 늦게까지 자는 녀석이었지만 지 어미가 없어진 뒤로는 부쩍 토끼잠이다. 어린 것이 장결에도 지 어미 욕하는 줄 알아듣고 울음으로 할머니를 나무라는 것 같다. 순덕은 마음이 급해져서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닭장 문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집 안으로 내닫는다. 마루 미닫이 문을 양손으로 밀어젖히자 아이의 울음이 한여름 땡볕에 콩깍지 터지는 소리로 쏟아진다. 안으로 들어서며 벗어던진 신발이 한 짝은 마루 밑으로 한 짝은 토방에 가서 퍽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아이고 내가 강아지, 아가, 할머니 여기 있다. 마루에 올라서는 순덕에게로 혁이가 방문을 확 밀치고 달려든다. 순덕은 두 팔을 벌려 가슴에다 얼른 아이를 안는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이 얼굴이 순덕의 가슴에서 진저리를 치며 남아있는 울음꼬리를 흔든다. 순덕은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아이 등을 다독이며 쓸어내린다. 아이가 흐느낄 때마다 순덕도 함께 흔들린다. 울음이 가라앉자 가슴에서 아이를 떼어낸다. 눈물 콧물이 닭피가 말라붙어 뻣뻣해진 순덕의 가슴팍에 문대져 반질반질하다. 순덕은 손으로 아이 얼굴에 묻은 콧물을 닦아 몸빼에다 쓱쓱 문지른다. 아이 얼굴에 남아있는 콧물을 마저 소매 부리로 닦아주고는 끙 힘들게 일어선다. 허리에 통증이 지나간다. 아침 내내 배달할 닭을 잡느라 부산을 떠는 바람에 잠시도 쉬지 못한 피곤이 허리에 뭉쳐 있다. 토종닭이 팔리지 않고 죽어나가기만 하자 부리던 일꾼들이 월급 못 받을까봐 지레 겁먹고 줄줄이 그만둬버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손을 새가 없는 순덕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마루를 내려선다. 혁아, 할머니랑 달걀 주스러 가자이. 아이는 순덕이 하는 말에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 그렁한 눈으로 방긋 웃어 보이고는 금방 순덕이 한 말을 따라한다. 달걀? 하모이, 꼬꼬꼬 달걀? 오냐 오냐, 꼬꼬가 낳은 달걀 우리 혁이랑 많이 많이 줍자이. 아이는 토방을 내려서자 비척거리는 몸짓으로 순덕을 앞질러 닭장 쪽으로 달려간다. 순덕이 쟁걸음으로 쫓아가며 잡는 신용을 하자 아이는 까르르 자지러지며 신이 나서 발걸음을 더 빨리 한다. 아이가 돼지우리 앞에서 풀썩 넘어진다. 흙먼지가 부옇게 일어난다. 넘어진 아이 옆에 계란 두 알이 뒹굴고 있다. 닭장 밖으로 놔두는 씨암탉이 소행이다. 순덕이 얼른 달려가 울음이 터지려는 아이를 안아 일어서려는데 갈대 속에 숨어들었던 점박이 씨암탉의 등에 수탉이 올라타 교미하는 것이 언뜻 눈에 들어온다. 닭 두 마리가 심하게 진저리를 쳐대는 몸짓에 갈대가 부스스 떤다. 산도적 열놈은 잡아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한 놈의 도적은 못 잡는다대니만 원 시상에 배창씨의 그런 엉큼수를 감추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 다 갈쳐놓게 미친 연맹이로 지 속에서 나온 알 한 댕이만 싸질러 놓고 내뺄 줄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여. 순덕은 던져놓았던 바구니에 계란을 주워 담고는 갈대밭 사이로 시선을 보내며 구시렁거린다. 며느리감이라는 것이 이렇듯 이녀 가슴에 불이 될 줄이야. 자신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쏟아준 정성을 반만 생각했는데도 그럴 수는 없지 싶다. 소혜년이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더운 밥 찬밥 가릴 새가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소혜년을 보니 이미 바가지 두억에는 엎어놓은 배불뚝이를 해가지고 뒤뚱뒤뚱 나타났던 것이다. 아들놈은 공부하라고 목포로 보내놨더니
엉뚱한 연애질만 했던 모양이다. 학업 중도에 턱하니 뿌려놓은 씨를 담은 21살 동갑내기 계집애를 달고 건들건들 돌아왔다. 농촌으로 오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두 손 합장하고 얼싸 안아야 할 처지였다. 어린 것들이 2년째 대학 공부마저 중단한 채였으니 순덕은 하는 수 없이 나머지 1년 동안 두목의 학비를 대주었다. 어차피 한 식구라는 생각에 아까운 마음은 들지 않았다. 한데 근본이 그렇듯 잔망스러우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아들놈이 그저 사죽을 못 쓰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너만 좋다면야 나사 어쩌겠냐 했던 것이 잘못이었지 싶다. 그래도 요즘 젊은 것들처럼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뿌린 씨를 함부로 없애는 죄를 짓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싶었다. 순덕은 아들 며느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목적지에 당도하면 될 일 아니냐고 스스로 달래보았다. 남편이었다면 언제였냐는 듯이 제 몸에서 나온 생명을 내동댕이 쳤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남편은 아무데고 질질 씨를 뿌리고 다니면서도 뒷감당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위인이었다. 한 여자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상대를 찾아 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휩싸이는 여자들은 정신을 잃고 툭툭 나가 쓰러졌다. 해오리가 거치고 정신을 차린 여자들은 하나같이 남편에게 갈퀴손으로 앙탈을 부리다가도 끝내는 제풀에 떨어져 나갔다. 자신에게 따라붙는 수많은 여자들의 앙탈 앞에서도 남편은 언제나 건재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보따리를 머리에 인 여자가 아이를 얻고 순덕을 찾아왔다. 머뭇머뭇 남편의 행방을 묻던 여자는 아이를 순덕에게 잠시 맡겨놓고 보따리의 물건을 동네에다 팔고 나서 오겠다던 그 약속을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군에 입대한 지금까지도 강감무소식이다. 둘째 아들은 남편이 아무렇게나 뿌려 내동댕이 쳐버린 씨를 순덕이 기른 정으로 얻은 셈이었다. 싹수 없는 둘째 녀석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질만 해댔다. 자랄수록 남편을 판박은 듯 쏙 빼닮아가는 둘째 놈이 사고를 칠 때마다 순덕은 돈을 싸들고 경찰서와 피해자에게 찾아가 빌었다. 못된 망아지 마냥 무던히도 속을 썩이던 놈이 군대에 붙잡혀서 여태껏 조용한 것만도 다행이다 싶다. 어찌 견뎌내는지 순덕은 신통할 따름이다. 순덕은 그런 남편을 피하여 바닷바람이 세차게 있는 고향 바닷가로 옮겨와 둥지를 틀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남편 몰래 저축한 돈과 결혼 폐물을 판 돈으로 간척지 땅을 사들이고 양계장을 지었다. 바다를 막아 개간한 간척지라 싸게 살 수가 있었으나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내내 시달려야만 했다. 울타리 없는 벌판에 하우스 닭장을 짓다가도 비닐이 날아가 버리기 여러 차례였다. 처음 닭을 키우기 시작하고부터 밤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연탄불을 갈아주며 닭들을 지키고 보살폈다. 순덕은 생명줄인 닭을 붙잡고 미친 듯이 일한 덕에 지금은 이만큼 밥이라도 뜨듯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연화문동에 닭장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놈도 학교를 마치고 어미를 도와주니 이만하면 바랄 것이 없다고 뿌듯해하던 터였다. 한데 엉뚱하게도 며느리라고 들어온 소해년이 재를 뿌렸다. 순덕은 텅텅 비어있는 5동의 닭장을 둘러보며 한숨을 푹푹 쉰다. 인자 우리 식탁에는 배달 고만 하쇼이. 앞으로는 집이 닭 안 쓸랑께라우. 순덕이 토종닭 배달을 갔던 날 여러 해째 단골로 거래하던 식당 주인들의 일방적인 거절이었다.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다른 식당으로 가보았다. 토종닭 전문이라는 그곳도 역시 앞서온 한 업자가 수입 냉동닭을 주방 안으로 들이고 있었다. 순덕은 순간 발바닥으로부터 솟구치는 피를 눌러 된 숨을 내지르고
사내에게로 다가가 오금박은 말을 쏟아냈다. 오메 오메, 생고상은 고상은 다음시려 지질이 수건 쓰고 버려놓은 게 양가쓴 놈이 와서 먹더라고. 몇 년씩이나 공들여 놓은 놈의 단골집에다 이 아저씨가 지금 못하고 있다우. 토종닭 전문 식당에다 썩어 빠진 수입닭을 다 들여놓고 놈이 차려놓은 밥상을 엉뚱한 사람이 한 입에 털어놓고 있어 시방. 니김이 시벌 뭔 말을 그렇게 뻔데 없이 해본단가이. 다 같이 벌어먹고 사는 처지에 니 단골 내 단골이 어딨어. 누구는 어미 뱃속으로부터 단골 입네 하고 판박아 놓고 나왔단가. 아무나 정엄은 단골이제. 반드르르하게 생긴 사내는 부리부리한 눈알을 부라리며 단칼에 말을 자르고 나왔다. 삼킬 듯한 그 품새가 결코 호락호락해 배지 않았다. 순덕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식당 주인에게 매달렸다. 아따, 넉 달 동안이나 밤과 낮을 가려감시로 운동시키고 못이 좀 실어 제대로 키운 토종닭 금방 잡아먹는 맛하고 밤낮 없이 불 켜고 잠도 안 재움 싫어. 한 달 반 만에 모시만 잔뜩 먹여갖고 급하게 스트레스 살이나 찌겨온 수입닭하고 비교나 되고서도 생각해 보쇼이. 그 남둥에 잡은 지 맨날 며칠 지나도록 냉동시켜갖고 뒤려올 때 뭔 약품을 쳤는지도 모를 것인디 그래도 수입닭을 쓸라우? 우리가 1, 2년 거래했간디 단골을 바꾼다고 그러시오. 참말로 너무 허시오이. 집이 한 티는 미안헌디라우. 장사는 이문이 날라고 하는 것인디 가격 차이가 원체 나쁜 게 어쩌겠소. 원재료 가발라 다 올라불고 우리도 겁나게 힘들어라우. 쬐끔이라도 싼 것을 쓰고 나도 먹고 살아야 허지라우. 순덕이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별 수 없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뚫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식당 주인이 거절하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순덕은 수입닭 업자가 회심의 웃음을 흘리는 것을 뒤로 한 채 살점을 점여내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단골 식당을 나와야만 했다. 중국산 수입닭이 국내 시장을 아기아기 먹어치우며 밀려 들어오자 이젠 닭 주문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 요즘은 농협빚 원금은커녕 이자 갚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니 앞날이 아득하기만 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칠레 농산물까지 수입 개방을 한다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제기랄, 산채로 송장 만드는 것이여. 칠렌지 팔렌지 거그 농산물 밀고 들어와 불면 농촌 사람 생매장시키는 일이란께. 암, 그렇게 되면 다 끝장나볼 것이여. 인자 우리 농촌 사람들 다 죽으라는 소리제. 아, 쩌참에 WTO인지 따따부따인지 반대헌이라고 멕시코 까장 가서 죽은 그 양반도 그렇고 죽은 사람만 불쌍허당께 분신을 허고 농약을 먹고 벨시럽게 죽어봤자 어떤 놈 외놈 하나 끔뻑이냐 허냐고. 정권이 아무리 바꿔줘도 뭔 소용 있냐 말이여. 농촌 사람들만 죽어라 죽어라 허제. 순덕은 며칠 전 동민회의에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하던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칠레 농산물 수입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고들 입을 모았지만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 다녀온 결과를 얘기하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온 것뿐이라고들 한숨을 푹푹 쉬어댔다. 순덕은 하루도 비울 수 없는 닭장일에다 어린 혁이 때문에 가지 못한 미안함에 그저 듣고만 있었다. 닭장문을 열자 혁이가 먼저 뛰어들어간다. 닭들이 날개를 펴고 요란한 소리로 꼿꼿거리며 한쪽으로 달아난다. 닭장 안에는 노릇노릇 희뜩희뜩한 알들이 순덕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하머이, 닭알. 눈을 빛내며 다가서는 아이의 조막손에 들린 계란이 떨어질 것 같다. 순덕은 얼른 바구니를 혁이의 손밑으로 받친다. 계란엔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달걀 주웠는가?
혁이는 할머니의 칭찬에 해낙낙해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계란을 찾아 닭장을 가로질러 뛰어간다. 닭장 한쪽에 몰려가 있던 닭들이 혁이가 달려가는 통에 꼬꼬대 꼭꼭꼭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고 날개를 푸덕거리며 반대편 구석으로 달아난다. 그 바람에 닭장 바닥에 깔려있던 왕겨와 먼지가 우우 일어난다. 눈앞이 부옇다. 닭똥 돼지똥 묻은 손으로 통장에다 다복다복 저축하여 등록금은 물론 결혼 자금까지 모아 목포에서 제일 간다는 예식장에서 식을 올려주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불과 몇 년 전이건만 아득하기만 하다. 아들놈은 소해년인 아이를 낳고 나자 둘이 함께 남은 학기 공부를 위해 학교에 다녔다. 버스를 통학하기가 불편하다며 조르는 통에 분수에 맞지 않는 소형차도 한 대 월부로 뽑아주었다. 기왕에 시작한 학교, 둘 다 졸업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한데 몸이 가벼워진 소해녀는 학교가 파하고도 목포에 머무는 횟수가 잦아졌다. 혼자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놈에게 소해년의 행방을 물으면 친정에 갔다는 것이었다. 소해녀는 두세 달 혹은 달포를 나가 있다가도 불시에 나타나서는 언제였냐는 듯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웃음으로 이지렁을 떨며 살랑거리는 것이었다. 순덕은 그날따라 몇 군데의 단골 식당에서 육회용 주문이 들어와 살아있는 토종닭을 실은 트럭을 몰고 시내로 향했다. 아들은 닭똥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고 밀린 배달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서둘렀다. 목포 앞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영산호텔 근처에 트럭을 세워놓고 막 닭을 꺼내려는데 미끈한 고급 승용차가 순덕의 옆으로 스치듯 지나가더니 호텔 앞에 가 멈췄다. 순덕이 서둘러 닭을 꺼내 들고 호텔 옆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였다. 차문이 열리면서 4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내리더니 20대로 보이는 여자를 감싸듯이 안고 호텔 해전문 쪽으로 걸어갔다. 한눈에도 소해년이었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막 호텔 회전문을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박혔다. 순덕은 설마 헛것을 보았으려니 며느리는 아니겠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나 순덕의 눈에 박힌 티는 분명히 그 애였다. 희고 동그란 얼굴, 실팍한 몸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날상한 허리를 쓸어내리며 안팡진 엉덩이를 덮고 있는 것이 영락없는 소해년이었다.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순덕은 손에 닭을 든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의 발이 가는 대로 끌려가듯 몇 발짝 따라 걸었다. 정신을 차리고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되돌아와 손에 들고 있던 닭을 트럭 짐칸에 내팽개치곤 뒤돌아볼 새도 없이 부랴부랴 호텔 앞으로 뛰어갔다. 소해년이 방금 전에 냄새를 풍기며 밀고 들어간 해전문이 향수 냄새를 뱉어내며 빙그르르 돌고 있었다. 순덕이 해전문에서 몸을 빼내는 순간 소해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의 가슴에 찰싹 안겨 시시덕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덕이 토해내듯 큰 소리로 소해년을 부르며 몇 발짝 내딛는데 자르듯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다. 방금 전까지 순덕의 눈에 박혀있던 티가 어디론지 빠져나가 버리고 흔적도 없었다. 순덕은 꿈을 꾼 듯 헛것을 본 것만 같았다. 실성한 여자처럼 허겁지겁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가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다. 호텔 안내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닭똥이며 피 얼룩이 묻어 냄새나는 순덕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입으로는 점잖게 물었지만 쏘아보는 눈빛으로는 못올 곳에 구걸하러 온 거지 취급을 했다. 어느새 장정들이 다가와 순덕을 호텔 문 밖으로 냅다 떠밀어냈다. 순덕은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짚고 나가 떨어졌다. 서름이 꾸역꾸역 복받쳐 올라왔다. 순덕은 고개를 쳐들고 일어서는 서름의 대가리를 어금니로 짙게 물었다.
한참이나 멍하니 그렇게 앉은 채 화려한 해전문 안을 신기한 어항 속인 듯 들여다보았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쌍쌍을 이루어 해전문을 밀고 헤엄치듯 지느러미를 흔들며 안으로만 흘러들어갔다. 늙은 남자의 팔에 매달린 소해년 또래 젊은 여자가 기다란 인조 눈썹을 내리깔고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순덕을 흘끔 바라보더니 다시 치켜 올리고는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회전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회전문은 잘 차려입은 쌍쌍이 남녀들이라면 누구라도 사양하지 않고 들어오는 족족 널름널름 잘도 삼켜댔다. 순덕은 딱 버티고 서 있는 호텔이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거대한 공룡처럼 느껴져 진저리를 쳤다. 그래,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그가 대궐이라도 된단 말이냐? 내 눈에는 대궐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만 보이는디 이년놈들아. 안에 자빠져 있는 너희들은 신사숙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만 내 보기에는 똥통에 득실거리는 구데기들로만 보인단께. 암 똥구데기들이여 퇴. 찌꺼퍼고 덕적 실어라. 퇴. 순덕은 천근처럼 무거워진 몸으로 소해년이 들어간 문을, 아니 인혁이 들어갔다 쫓겨나온 문을 맥없이 반향쯤이나 바라보며 벌떡거리는 가슴을 내리눌렀다. 청맹간이나 다름없는 아들놈은 소해년이 친정에 가 있는 줄로만 알고 닭똥이나 주무르고 있으니 가슴패기에 불이 일었다. 그 불길이 혀를 내밀어 가슴패기에서부터 점점 온몸을 핥아가며 활활 타올라 자신의 몸을 온통 사르고 말 것만 같았다. 순덕은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소해년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헛소문이려니 여겼다. 아니 소해년이 저지른 일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했다. 뉘우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다짐을 하고 그냥 받아들일 심산이었다. 그 길로 소해년을 찾아 사돈집에 갔다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며느리고 안사돈이고 괘씸하기만 했다. 딸년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으면 두 손 싹싹 빌고 나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악다구니로 큰 소리라니. 순덕은 몇 마디 꺼내기도 전에 안사돈이 우우 들고 일어나 어찌나 포악을 떨어대는지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다. 순덕은 소해년의 소행을 한마디 꺼냈다가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쫓기듯 사돈집을 나왔다. 담 넘어서 기웃거리던 이웃 안악들이 어이없게 쫓겨나오는 순덕을 보고 안 됐다는 듯 귀띔을 해주었다. 왔다 꽃뱀짓거리에서 먹고 살았는지 오죽허겄소. 집이가 옳게 잘못 걸려들었소. 지금 영감이 몇 번째인지도 몰라라우.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무래도 소해년에게 쏟은 정성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더 바보짓이었던 것만 같았다. 사돈이라는 여편네가 어찌 그리 사박스럽게 표독을 부린단 말인가. 순덕은 안사돈으로부터 폐학을 당한 후 소해년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어미 없이 자랄 어린 혁이를 생각할 때마다 내내 끌탕이었다. 한참 놀고 다닐 어린 나이에 애까지 낳았으니 친정에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겠지. 어린 막내딸이려니 여기자고 스스로 달래보기도 했다. 하긴 소해년이 들어오고부터 집안이 어찌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하던지 늙음하게 자랑스러운 막내딸 하나 얻은 기분이었다.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있으면서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제법 밥이며 빨래도 하고 순덕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고맙기만 했다. 닭장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네. 미숫가루를 타다주네. 어깨를 주물러주네. 살랑살랑 반겨주는 짓이 순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 소해년에게 무엇을 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었다. 한데 아이를 낳은 후로는 줄곧 겨울 외투를 벗어 던지듯 번번이 친정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았다. 취직을 하겠다더니 끝내는 양품점을 차려달라고 졸라댔다.
순덕은 오랜만에 찾아온 웃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따로 나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소해년을 달래보았으나 온갖 아양을 떨며 나가겠다고 하는데야 말릴 재간이 없었다. 순덕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처음으로 호되게 야단을 쳤다. 소해녀는 엉엉 울면서 그날로 보따리를 싸더니 닭똥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악을 박박 써대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목포 시내에 양품점을 차려주고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일렀다. 처음에는 그러마하고 그토록 살랑살랑 대더니만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는 양품점 핑계로 친정에서 영영 오지를 않았다. 순덕은 닭장에서 나오다 말고 어느새 잠자리채를 들고 갈대밭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 지르는 혁이에게로 시선을 보낸다. 쇳지 한 마리가 혁이 때문에 놀라 잽싸게 갈대 사이로 꼬리를 숨긴다. 갈대잎에 고추 잠자리가 날아와 앉아 날개춤을 추고 있다. 혁이가 다가가 잡으려 하자 잠자리가 날아올라 다른 갈대잎에 가앉는다. 잠자리 꽁무니를 쳐다보던 혁이가 갈대밭 속을 가리키며 소리친다. 하머이, 다갈! 순덕은 가득 채워진 계란 바구니를 내려놓고 갈대밭 쪽으로 다가간다. 갈대를 헤치자 노을에 물든 갈대잎이 붉은 물결로 쌓아 소리를 내며 밀려나고 누렇고 하얀 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순덕은 얼른 다른 바구니를 가져와 계란을 주워 담는다. 혁이도 허리를 굽혀 엉덩이를 잔뜩 치켜들고 계란을 주워 바구니에 담는다. 순덕은 혁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다. 어쩐지 아들을 닮은 데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가슴으로 올라오는 덩어리를 내리누르며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순덕은 갈대밭에서 바구니에 주워 담은 계란을 들고 마루 쪽으로 간다. 무한댁 이것 조금 받으시쇼이. 순덕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영광댁이 흰 종이 쪽지와 소쿠리를 들고 일어선다. 영광댁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소쿠리를 내밀며 입이 해벌쭉하다. 뭐시오? 순덕은 계란 바구니를 내려놓고 영광댁이 내민 소쿠리를 얼른 받아들며 묻는다. 장께 비어낸 뒤등밭에다 열무시 쪽가 뿌렸댔디만 이러고 컸으라우. 살프 뒤쳐서 묻힌 게 연해 갖고 묵을만 흡디다. 소쿠리에는 너덧잎이나 났을까 한 연한 열무싹이 서너 주먹이나 담겨있다. 오다가 우체부 만났는디 펜지 줍디다. 어디서 왔냐 흥께 농협에서 보냈답디다. 영광댁은 다른 손에 들려있던 흰 봉투와 엽서도 건네준다. 순덕은 보나마나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다. 엽서 맨 위에 농협대출금 독촉장이라는 큰 글씨가 와락 달려든다. 위협하듯 노려보고 있는 대출금 숫자가 금방이라도 목을 조이며 당장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도 내놓으라고 다그칠 것만 같다. 또 다른 봉투에는 소해년의 이름이 적혀 있다. 겉봉을 뜯어보니 외제 명품들이 쭉 적힌 카드값 청구서다. 그 엄청난 숫자에 억장이 무너진다. 영광댁은 돌아갈 낌새가 아니다. 또 무슨 소문꼬리를 끌고 왔는지 궁금한 순덕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영광댁은 시도 때도 없이 내닫는 주막지 강아지 마냥 입이 싸서 잠시도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라도 나불나불 쏟아내야만 하는 동네 나팔이다. 순덕이 타는 속내와는 아랑곳 없이 영광댁의 얍실얍실한 입술이 벙글에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디 집이 며느리는 당하도 않았다우? 왔다 남학신도 한몫 허는 요새 같은 손 바쁜 가실에 못하고 댕긴다우. 양품점도 포란 무겁담시러. 글 안해도 일로 대기 목포 아들네 갔다 오다가 집이 며느리 만났다 컵디다. 그런디 얼척도 없다고 그러더란께. 글씨 어떤 사나 그 놈하고 나부 호텔인지 잠자리 호텔인지 허는 디서 팔짱 끼고 나오는 것을 딱 맞부닥쳤는디 쩌짬보다 늙은 놈이락 안 허요. 오메
이빨은 일로댁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어? 혁이엄에 뭐터고 와? 허그 불러대이만. 누구세요? 모름지키 험실어 쌩콩허니 그놈 차에 올라타고 가불드랑만. 오메 시상에 어쩌고 그럴 게라우. 허기사 집이 매니리뿐이 아님갑디다. 망둥어 같은 게 꼴뚜기도 뜨더라고. 텔레비에서 본게 가신학년들이고 머시맨 놈들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들까지도 컴퓨터로 주고받고 하다가 원조 교쟁가 뭔가를 하고 미쳐 돌아간다 컵디다. 아이, 지속에서 나온 새끼가장 띄어놓고 집 나가는 여편네들이 1년에 1000명 썩이나 된다 안어요. 이놈의 시상이 어쩌고 될라고 그럴 게라우. 그런 게 어쨌다고 시방 옆불로 찾아와갖고 생각한 치키 너미 복장을 질러요. 그라네도 동네에서 너미 입조시 오르내리는 거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도 포도시 참고 있는디. 순덕이 벌을 화를 내자 셀쭉해진 영광댁은 입을 비축거리며 대꾸한다. 아따 생각하고 말해준 게 멋이 어쨌다고 나한테 성을 내고 그러요. 참말로 별일을 다 보고 쏘이. 영광댁이 쌩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살인문 밖으로 사라진다. 썩을 놈의 여편네. 불난 뒤다 부채질 해도 유분수지. 순덕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을 꾹꾹 눌러 참으며 소해년이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붙어있던 모습을 떠올린다. 아들놈의 자살 소독만 아니었더라면 2번 다시 소해년을 안 보리라 마음먹었다. 아들놈은 소해년이 하고 다니는 소행을 알려줘도 믿지를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며 동네에 떠도는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순덕이 아들놈을 다그치며 다시는 소해년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못 박은 날밤 자신의 생애에는 소의 한 여자뿐이라는 유서를 남겨놓고 제초제를 들이마시기까지 했다. 순덕이 닭장에서 조금만 늦게 나왔더라면 생떼 같은 자식놈을 잃을 뻔했다. 그 생각만 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회복한 후에도 아들은 소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이었다. 동네 과부를 달고 나간 지 반년이 지나도록 낯 한번 비춰보지도 않는 지아비를 닮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순덕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속이 썩는다. 순덕은 소해년의 몸속에 흐르는 나쁜 피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며 자신의 배도 갈라내 푹푹 썩어 문드러진 속을 말갛게 씻어내고 싶어진다. 아니다. 노름의 계집질로 세월만 죽이는 남편의 몸속에 끓고 있는 덩어리진 나쁜 피도 배를 갈라 깨끔스레 닦아내고 싶다. 순덕은 저녁에 배달할 닭을 잡아 손질하려고 닭장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손을 뻗어 서너 마리씩 잡아챈다. 빠져나가려고 푸드득거리는 날개짓에 순덕은 얼굴을 찡그리며 칼을 들어 닭의 등을 한 번씩 탁탁 세게 내리친다. 칼등을 얻어맞고 날개를 늘어뜨린 채 기절한 닭을 탈목 위에 던져놓고 얼른 스위치를 누른다. 덜덜덜덜. 닭털 뽑히는 소리에 얼썩여 영광댁의 말이 쟁쟁하니 신기를 긁는다. 탈모기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드니 석양이 타는 듯 붉은 빛을 쏟아붓는다. 지난밤 꿈에 붉은 해처럼 취한 얼굴로 들어와 돈을 찾다가 순덕을 두들겨 패던 남편이 떠오른다. 오사 당창을 허다 뒤질 놈의 인사. 아마도 조아미의 돈이 떨어질 때가 다 되었지. 소가죽을 뒤집어 썼나. 누가 반긴다고 먼 낯짝으로 또 기어들어와. 기어들어오기는 낯짝도 좋지. 꿈에라도 징그럽고 안 반갑단께. 구수는 어디 가서 배골코 자빠져갖고 그놈의 왼수를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순덕은 남편이 옆에 와있기라도 한 듯 소리내어 욕을 해댄다. 남편도 잠시 기절시켜놓고 배를 갈라 나쁜 것은 몽땅 씻어낼 수만 있다면 아니면 저 탈모기에 집어넣고 남편의 몸속에 불고 있는 바람을 닥털법도 뽑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밖으로 놔두는 동안 부질없는 생명들을 생산이랍시고
얼마나 쏟아놓고 다닐까. 예감에 또 찾아올 때가 되긴 했다.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키고 사라지겠구나 생각하니 남편이 이미 와 있는 듯 벌써부터 몸서리가 쳐진다. 배달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늦어지고 있다. 순에 빠진 아들놈은 소해년을 찾아 그 알량한 청맹간이의 눈으로 목포 시내 곳곳을 헤매고 다니는 모양이다. 찾으면 뭐라나 데려다 놓으면 달포도 못 가서 헤헤거리던 웃음과 돈을 싸들고 또 나가버릴 것을 벨도 없는 놈 같으니 아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마당 쪽에서 혁이가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조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닭장으로 닭을 잡으러 가기 위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갈대밭 저만치서 아들이 모는 트럭이 보인다. 운전대 옆자리에 여자가 앉아있다. 해끔하고 둥그런 얼굴, 순덕의 가슴에 불이 인다. 트럭이 마당에 와서 멈추고 아들이 해벌쭉한 얼굴로 내리더니 뒤따라 내리는 소해년을 안아 부축해준다. 쪽박이 엎어져 볼록해진 배를 하고 있다.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서 번쩍 별이 떨어진다. 혁이도 과연 아들의 씨가 맞을까? 의구심이 머릿속을 메운다. 힐끔 혁이를 바라보니 왠지 낯설게만 느껴진다. 정말이지 아들을 닮은 대라곤 없는 것만 같다. 순덕은 소해년이 방금 나갔다 온 듯이 활짝 웃고는 아양스레하는 저를 고개를 외로 틀어 털어버린다. 소해년은 순덕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교태가 철철 넘치는 몸짓으로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뚱뒤뚱 다가온다. 누가 보아도 읍내시장이나 나갔다 오는 본세다. 순덕은 온몸에 피가 부르르 떨며 일어서는 것을 느낀다. 주먹을 불끈 쥔다. 내 인연, 여그가 어디라고 또 기어 들어오냐? 내 집에 발도 붙이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천하의 요음을 실었고 불려시 같은 년. 또 누구를 홀려서 간 빼쳐먹고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왔냐 이년. 그만큼 둘레먹었으면 걸고라도 떨어졌겠다. 당하도 물에 밥이 양에 안 찬디야? 찌껍하고 던적 실었냐나. 내 눈에 안 베이는 뒤로 썩 나가거라. 순덕은 소해년을 밖으로 세차게 내몬다. 아들놈이 소해년을 안으로 잡아 끌고는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말린다. 아들놈은 눈 속에 소해년을 가득 담고 역성들며 순덕을 있는 힘껏 밀어낸다. 순간 희청했던 순덕은 아들놈의 따귀를 갈긴다. 아들놈이 하는 양이 괘씸하게 짝이 없어 더욱 화가 치민다. 하는 꼴이 평생을 바보같이 잡상스러운 여우에게 홀려 끌려다니다가 가시덩굴에 걸린 채 기진하여 죽어갈 것만 같다. 이 창시 빠진 모지리 같은 놈아, 세상에 지집년이 하나밖에 없디야. 길거리에 나가봐라. 발치에 채이는 것이 기집이고 세고 센 것이 여자들이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아이고 서방놈은 밖에 놈들한테 홀리고 아들놈은 안에 들어온 여시고 홀려갖고 혼이 나가버렸네. 웠다 인연의 팔자는 뭔 놈의 복을 타고났을끄나. 순덕은 아들놈의 가슴팍을 펑펑 두들겨대며 악을 쓴다. 소해년이 순덕의 등을 꼭 끌어안고 흐느껴 우는 채를 한다. 혁이가 잠자리채를 든 채 다가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부르고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쌍나파를 분다. 순덕은 있는 힘껏 소해년을 떠밀어 버린다. 순덕은 혁이의 손에서 잠자리채를 사납게 빼어들고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아들놈과 소해년을 번갈아가며 후려친다. 혁이는 더욱 겁먹은 눈으로 당장이라도 목젖이 튀어나오도록 크게 울어젖힌다. 순덕은 혁이를 향해 시끄럽다고 꽥소리를 지르고는 더욱 사납게 두들겨 팬다. 아들놈이 순덕을 가로막고 소해년을 감싸며 잠자리채를 뺏으려고 한다. 순덕은 잠자리채를 더욱 세게 그러지고 아들놈을 몇 대 더 후려 갈긴다. 순덕은 미처 쏟아내지 못한 분을 세금 발딱거리며 잠자리채를 든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는 갈대 쪽으로 내닫는다. 잠자리 채를 쭉 내밀어 저 혼자 우는 갈대를 헤쳐본다. 갈대가 진저리를 친다. 전박이 씨암탉이 또 다른 수농과 한 덩어리로 엉클어졌던 몸을 풀며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푸드득거린다. 순덕을 피해 닭장 쪽으로 실룩실룩 달아나는 전박이를 불이 나게 뒤쫓아가 잠자리채로 낚아챈다. 전박이의 갈기발 하나가 그물에 걸려 꼬꼬댁 허우적거리다가 발을 빼고 다시 도망을 친다. 어느새 혁이가 따라오며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졸라댄다. 순덕은 혁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려주고는 잠자리채를 높이 쳐들어 전박이를 더 세게 낚아챈다. 혁이는 목젖이 덜렁거리도록 드러나게 입을 벌려 악을 쓰며 서럽게 울어댄다. 제대로 걸려든 전박이도 목이 찢어져라 꽥꽥꽥거리며 사납게 벌린 갈기발로 순덕의 손등을 활키어버린다. 손등에 피가 맺힌다. 잠자리채에서 꺼낸 전박이를 순덕은 왼손으로는 양날개를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힘껏 쥐어 비튼다. 갈기발을 허우적거리며 푸득푸득 날개짓을 하던 전박이가 스르르 힘을 놓는다. 수도가로 간 순덕은 작업용 칼 중에 제일 큰 칼을 집어들어 전박이의 가슴팍 한복판을 푹 찌른다. 선홍빛 피가 회백색 바탕과 검정무늬 털을 적시고 순덕의 손등과 소매뿌리와 발등에까지 후두둑 튀어 흩어진다. 파닥파닥 두어 번 날개짓에다 오만대를 싸질러 다니느라 뒤뚱거리던 안팡진 엉덩이가 몇 번 실룩실룩 하더니 멈춘다. 사방팔방으로 헤집고 다니던 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 꼬무락거린다. 축 늘어진 암탉의 모가지, 숱한 수탉들을 홀려내던 빛나던 눈은 눈꺼풀이 무겁게 닫혀졌고 앓는 소리로 수탉을 부르던 입도 굳게 다물어졌다. 수탉들의 체온으로 식을 겨를 없이 실룩대던 궁둥이도 늘어져 식어간다. 탈목이 앞으로 걸어가는 순덕의 손에 들린 전박이가 축 늘어진 채 흔들거린다. 순덕은 조금 전 탈모기에서 털이 뽑힌 닭들을 꺼내 다라이에 담고 전박이를 탈모기 안에 패대기 치듯 던져 넣은 후 전기 스위치를 누른다. 다른 때보다 더 길게 시간을 맞춰서 털털털털 전박이만 당긴 채 돌아가는 탈모기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요란하다. 탈모기가 멈추자 뚜껑을 열고 전박이를 꺼낸다. 너무 오래 돌린 탓에 군데군데 껍질까지도 벗겨져 있다. 남아있는 털을 마저 뽑아내고 통나무 도마 위에 닭을 얹는다. 벌거벗은 몸뚱이로 가랑이를 쩍 벌리고 누워있는 전박이는 영락없이 혁이를 낳던 소인형 몸과 닮았다. 전박이의 배를 향해 칼을 쳐들자 갈대밭을 미친 듯이 불지르던 선홍빛 노을이 번쩍 칼날에 와서 부딪힌다. 핏빛 노을에 물든 칼을 세차게 내려치자 전박이의 배가 단번에 쩍 갈라진다. 뜨거운 온기가 순덕의 얼굴에 훅 끼친다. 전박이의 마지막 비릿한 김이 노을빛을 받고 붉은 아지랑이로 활활 피어오른다. 뱃속을 가득 채운 창자, 간, 똥집, 허파 사이로 여물지 않은 희끄무레한 알씨들이 크기 순서로 줄줄이 달려있다. 세상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던 작은 알들은 갑자기 밝은 세상 구경을 못 견디는 듯 얇은 막 껍질에 붙은 붉은 핏줄이 부르르 떤다. 그 중에 가장 큰 알은 내일 아침에나 나을 듯 아직은 굳지 않아 하얀 껍질이 말랑하다. 순덕은 고추 세운 손끝에 힘을 주고 그것들을 박박 긁어낸다. 수도꼭지를 트는 손에 피와 오물이 범벅으로 묻어있다. 순덕은 피 묻은 손으로 전박이의 뱃속을 오래오래 씻는다. 깨끗해진 뱃속에 붙어있는 콩알만한 것들과 쌀알 크기, 깨알 크기의 노란 알씨들이 물이 쏟아지는 반대 방향으로 쏠려 흔들린다. 다시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생명씨들을 보자 서름이 울컥 치민다. 순덕은 마음을 누르며
제일 먼저 갈퀴 발 2개를 탁탁 자르고 양쪽 날개를 잘라댄다. 알을 잘 낳았던 씨암탉이 앞으로도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을 씨암탉이 발도 날개도 잘린 채 뱃속을 드러내놓고 누워있다. 이젠 아무데도 가지 못할 몸통만 남은 점박이를 보자 순덕의 얼굴에 우련한 웃음이 서린다. 콩알 같고 쌀알 같고 좁쌀 같은 씨알들 위로 타는 노을빛이 쏟아진다. 씨알들이 점점 더 커진다. 씨알들이 하나둘 갈라진다. 삐약 삐약 삐약. 점박이를 닮은 병아리떼가 튀어나온다. 어미를 닮은 병아리떼들이 순식간에 점박이로 변하여 꼬꼬꼬꼬 앓는 소리로 수탉들을 부른다. 순덕의 주위를 맴돌며 꼭꼭꼭꼭. 순덕은 칼을 높이 쳐들고 수많은 점박이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친다. 배와 입과 눈과 몸통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난도질을 한다. 산산조각이 난 점박이의 살점들이 순덕의 얼굴에, 윗옷에, 몸빼에, 바닥에 흩어진다. 순덕은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서러운 힘에 눌려 닭피와 창자와 살점과 닭털로 어지럽혀진 바닥에 그만 털썩 주저앉는다. 넋나간 듯 멍하니 먼 곳으로 눈길을 보낸다. 바닷속으로 막 빠져들던 해가 바스스 서 있는 갈대를 지나쳐서 순덕의 얼굴 위로 달려든다. 눈이 부시다. 순덕의 눈앞에 다시금 씨암탉대가 날아오른다. 노을빛을 받은 놈들의 날개마다 황금빛 윤기가 잘잘 흐른다. 순덕은 너무나 눈이 부셔 어질어질하다. 불지르는 노을빛을 받고 갈대가 미친 듯이 우우 울어댄다.